제가 이렇게 다시 막 전국을 돌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작전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한 1년 동안은 그냥 그 냄새 분위기 잡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좌파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들 탄핵하겠다는 거냐 하면 아니래. 아, 절대 아닙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놓고 탄핵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우리 이럴 때 진짜 어이없이 잃어버렸잖아요. 하다가 야, 설마 탄핵해야 되겠냐 했다가 그리고 야, 그래봤자 국회에서 절대 200석 못 넘긴다 이랬는데 뭐 갑자기 김무성이 유승민이 배신자들이 한 60명이나 끌어모아 가지고 박지원이랑 짜고 그래 국회에서 탄핵해버렸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회에서는 탄핵이 돼도 헌재는 기각시킬 거다 그랬어요. 헌재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4명이가 되니까. 근데 그 헌재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8대0으로 탄핵을 인용해 버렸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믿을 수가 없어. 이 헌법재판소는 원래는 판사들이니까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이 정치적인 흐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여론이 막 탄핵 쪽으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여론을 그쪽으로 좌파들이 몰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8년 전처럼 또 탄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핵이 되면 그때부터 60일 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요. 그러면 이재명이 조국이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 그래서 이 자들이 대통령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실형이 나와도 유죄가 확정이 돼도 감옥에 안 가. 대통령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 직원들이 다 사면시키겠지. 셀프 사면시키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려는 게 저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의 지금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헌법재판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국회에서 표결할 때 부결시켜야 된다. 그건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 108명이 똘똘 뭉치면은 무조건 부결시킬 수 있어. 근데 8년 전에도 우리가 121석이었는데 탄핵당했거든. 김무성이 유승민이 하고 막 배신자들이 한 60명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108명, 한 명 한 명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당대표인 한동훈이를 우리가 못 믿겠다는 거야, 지금. 당대표만 좀 확실하게 우리가 제대로 뽑아놨으면 당대표한테 맡기면 돼. 근데 이 한동훈이가 자꾸 그 측근들이랑 같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은 아니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공격당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 부부잖아요. 그 아내가 그렇게 공격당해서 뭐 그냥 좌파들이 막 압력 가하는 대로 끌려 나와갖고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한동훈이하고 그 측근들 몇 명 있어요. 그 많지도 않아. 이 그자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이게 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면 김건희 여사부터 지켜야 돼. 남편 지키려면 아내부터 지키듯이 지켜야 돼. 그 노무현이는 그렇게 했잖아요. 노무현은 권양숙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노무현의 장인이 빨치산이었잖아. 그건 팩트거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노무현이가 선거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내 아내를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이 한마디로 그냥 공격하던 우리 우파 쪽에서 더 이상 공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좌파도 그런 식으로 지를 때는 확 질러서 그 아내를 보호하잖아. 그래야 자기가 안 다치는 거거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부부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가 어려워요. 옆에서 이걸 막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집권당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것들이 오히려 나서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해야 된다는 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둥 자꾸 이랬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좌파보다 더한 것들인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비록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대표이긴 하지만 저 한동훈이 믿고 어떻게 되겠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믿을 사람은 누구냐? 우리 자유파밖에 없어요.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집회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광화문에 국민혁명을 위해서 모이려면 전국에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하루 이틀 시간 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것도 뭐 몇십 명 모이는 게 아니고 뭐 적어도 10만 명, 2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려면 엄청난 비용도 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랑 싸울 때는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그걸 했어요. 2019년에 국민대혁명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했거든, 목숨 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권을 우리 자유파가 이제 탈환했으니까 이제 좀 낫겠지 하고 우리도 좀 약간 느슨해졌어. 이러다 말겠지. 저것들이 어떡하겠냐. 그런데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제는 우리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이 다시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정광훈 목사나 저나 또는 우리 자유파의 이 지도자들이 지금 다 심각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안이하게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야. 그 중에서도 한동훈 세력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위험한 불장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저께 10월 3일 날도 광화문에서 모였고 10월 9일 날도 다시 광화문에서 모일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혁명을 할 건데 8년 전에 한번 다시 생각하면 8년 전부터 우리가 태극기 광화문 혁명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대통령을 잃어버리고 나서 한 거야.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 소를 안 잃었잖아. 지켜야지. 그러니까 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 거야.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 자유파 세력이 아직 안 죽었다. 마음 먹고 나서면은 저 종북주사파를 압도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우선 종북주사파들이 겁을 먹고 함부로 못해. 그 다음에 이 한동훈 세력들이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도 유승민 꼴 나겠다. 김무성 꼴 나겠다. 이렇게 해서 함부로 못한다고요. 함부로 못하게 해서 108석이 똘똘 뭉치도록 해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우리 2016년, 17년에 정말 참담했던 그 기억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잃고 막 자유파라면 전부 다 무슨 주홍글씨처럼 보수라는 소리도 못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과 싸우고 조국에 끌어내리고 했던 그때의 그 절박함, 그때의 그 처절함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서야 될 때다. 다시 모여야 될 때다.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직접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보니까 힘이 납니다. 지금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짧게라도 제가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뭐든 좋아요. 아니, 예. 이재명만 구속 시키면 아. 지지율이 올라갈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 아니 이거 우리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그 정말 수사의 달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아니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이 손 봤어야지. 그런데 이게 대통령은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수사검사한테 야 누구 수사해라고 지시도 못해. 그거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수사를 잘할 사람을 장관으로 앉히고 법무장관으로 수사를 잘할 사람을 청장에 앉히는 인사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진짜 당시로서는 최고의 수사통이라고 하는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 앉힌 거예요. 그 당시에 언론이 모두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이를 조선 제일검이라고 막 별명 붙여줬잖아요. 그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사법 처리하는데 한동훈이가 최고다. 그런 얘기였거든. 그래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혀줬어.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 사람이랑 손잡고 호흡 맞춰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한동훈이가 추천한 이원석이를 검찰총장에 앉혀준 거야.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준 거지. 나머지는 둘이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인사잖아.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먼저 바꾼 거야. 박성재 장관으로. 그리고 이번에 심우정 총장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먼저 바꾼 거야. 이창수.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가 확 속도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원점으로 다시 가서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제대로 가리지도 못하고 한동훈이 이원석이한테 칼을 맡겼냐. 이것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하면 그건 대통령이 그 원망은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2년 반 전의 상황을 보면 제일 수사 잘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했던 사람을 앉힌 거거든. 그런데 배신당한 건데 그걸 어떡하라고. 배신당했으면 배신 한 놈이 나쁜 놈이지 배신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재명이는 어쨌든 금명간 이제 감옥 갑니다.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얘기했어. 대법원장이 두 가지 얘기했어. 하나는 수사 빨리 해라. 재판 빨리 해라. 판사들한테 재판 빨리 해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 재판을 하는데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라. 원래는
대법원장은 판사들한테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라 이러거든. 역대 대법원장은 다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번에 조희대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지 마라. 이 여론이 뭐야? 저 좌파 언론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여론, 개딸들이 지금 탄원서 막 수백 장 수천 장 갖다 밀고 있다며, 이게 다 여론의 압력이거든.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재판부가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심판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감옥 가는 건 피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정리될 겁니다. 어젠가고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이기면서 내표가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미처 못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어제 그 해병대원 특검법,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나눠준다고 하는 그 파퓰리스트법, 그거 세 개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다시 재표를 하거든. 재표를 해서 다 부결시켰어. 그래서 법 세 개가 다 폐기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108명이잖아. 그런데 반대가 108표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반대는 104표가 나왔어. 그리고 4표가 어디 갔냐? 2표는 찬성, 2표는 기권 무효야.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재표결을 하거나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200석이 있어야 돼요. 3분의 2, 200석. 근데 104명은 이제 반대했으니까 나머지 4명 중에 2명은 찬성을 해서 넘어간 거야, 저쪽으로.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나머지 둘은 기권이나 무효잖아. 그건 찬성 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200석이 되는가 하거든. 그러니까 4표 이탈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2표 이탈이야. 2표 이탈이고, 그 무효나 기권은 무식해서가 아니고 자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좌파를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는 절대 표 안 줘. 그런 2표거든. 그래서 실질적인 이탈표는 2표에 불과하고, 그 정도는 정치판에서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만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108명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당신들을 우리 자유우파가 지켜보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들이 8년 전에 김무성이 유승민이처럼 배신하면 그걸로 네 정치 생명 끝이다. 이런 경고를 우리가 계속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저도 유튜브를 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광화문에 모이는 겁니다. 광화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해서 광화문 집회 몇 명이 모이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이 사람들이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숨어서 다 보고 있어. 응? 몇 명이 모이나, 열기가 어느 정도인가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그 108명이 딴 생각, 딴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 재판이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는데, 예. 이재명 거를 지연을 시키고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판사들이 지연을 자꾸 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저 이재명 쪽이, 조국 쪽이 이 재판 지연시키는 건 어떻게든 감옥 가는 거 늦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럼 이게 왜 먹히냐? 사법부에 좌파 판사가 한 500명쯤 있어. 그리고 이 자들을 지금 대법원장 말고 그 전에 김명수라는 자가 대법원장을 할 때 요 판사들이 인사를 너는 어디 가서 해라 이런 거 다 인사를 대법원장이 하잖아. 대법원장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에다가 이 좌파 판사들을 쭉 배치를 해준 거야. 인사를 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 중요하거든요. 이게 구속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또는 이 사건도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잖아. 이저 종북 주사파 사건은 다 형사 사건이잖아. 그리고 특수부 사건이고 그렇잖아요. 그걸 주로 다루는 재판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좌파들을 집중 배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됐건 조의가 됐건 또 저 송영길이 돈봉투 사건 있잖아. 그런 거가 됐건 하여튼 좌파 정치인들 사건이 넘어오면 주로 그걸 다루는 재판부는 좌파 판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김명수가 한 짓이에요. 문재인이가 왜 대통령 그만두면서 전부 알바끼 했다 그러잖아. 김명수 이자도 대법원장 그만두면서 그 좌파 판사들을 전부 요지에 알바끼를 해놨어. 그래서 그 판사한테 가게 되는데, 이게 1년이나 2년 동안에 1년, 2년 만에 다 순환 근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그 요직에 있는, 특히 정치 사건, 정치인들 다루는 요직에 있는 판사들을 좌파 판사에서 우파 판사로 하나하나 바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가 입장에서 그렇지. 탄핵의 가능성을 몇 프로로 보십니까? 0%. 절대 없어. 아니, 우리가 났으면은 0%.
우리가 안 나서면은 100%야.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글로 쓰시기 전에 그 진주에서 오신 양 선생님이 직접 글로 써오신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 잠깐 전달해드리고 잠깐만 봐주세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진충보국입니다. 아, 진충보국. 충성을 다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 저기 직접 쓰셨답니다. 박사님 뒤에 벽에 그걸 놓으면 우리 전 국민이 테레비 네. 때 볼까 싶어서 제가 썼습니다. 아, 우리 저 옛날 서예입니다. 우리 저 방송할 때 스튜디오 뒤에 이렇게 걸어놓고 방송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면 이게 저 고성국 국자네. 예, 충성을 고맙습니다. 다해